날개를 뜯었습니다. 방금 완성한 전투기의 날개를요. 2026년 1월 경남 사천 KAI 경납고 수백억짜리 전투기 T-50I가 조립 라인에서 막 내려왔습니다. 도장도 끝났고 시험 비행도 마쳤고 인도네시아 국적 마크까지 선명하게 찍혔죠. 그런데 지금 엔지니어 수십 명이 이 비행기의 날개를 다시 분해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비행기를 박스에 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케아 가구처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전투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직접 몰고 가면 연료비 몇 억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걸 분해해서 세계 최대 화물기에 실어서 돌아 배송한다. 추가 비용만 수십억.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미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수십억의 추가 비용을 고객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사는 쪽이 배송비를 내라고요.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반발했죠.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중국 영공으로 날려보내면 비용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사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중국 위를 지나면 최단거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5글자였습니다. 안 됩니다. 수억을 아끼는 길을 걷어차고 수십억을 더 태우는 선택.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밝힙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지키려고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미친 짓이 어떻게 수조원짜리 결과로 돌아왔는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T-50I는 한국이 만들었죠? 그럼 한국 맘대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방산 비즈니스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T-50I의 뚜껑을 열어보면 심장부에 미국산 부품이 박혀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 로키드 마틴의 항전 장비, 첨단 레이더 시스템. 한국이 만들었지만 핵심 장기는 미국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부품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ITAR, 인터내셔널 트래픽인 암즈 레귤레이션즈, 국제무기 거래 규정. 이름만 들으면 그냥 수출 서류 같죠?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원격 조종하는 리모컨입니다. ITAR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국 기술이 1%라도 들어간 무기는 미국의 허락 없이 숨도 못 쉰다. 제조도 수출도 운송 경로까지. 미국이 안 되라고 하면 그 무기는 지구 어디에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BGM 긴장감 있는 스트링 트레몰로. T-50I가 중국 영공을 날아갑니다. 순항 고도 1000m, 갑자기 기상 악화, 혹은 기체 이상. 이유는 뭐든 좋습니다. 중국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합니다. 착륙하는 순간 중국 기술진이 달려옵니다.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요. 10분이면 됩니다. 엔진 커버를 열고 레이더 모듈을 촬영하고 주파수 데이터를 스캔하면 끝.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방산업계에서는 10분 법칙이라고 불러요. 첨단 무기의 핵심 사양은 전문가 손에 10분이면 상당 부분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쇄 폭발이 시작됩니다. 1단계 미국 국방부가 기술 유출을 인지합니다. 2단계 한국에 대한 모든 방산 기술 이전 승인이 동결됩니다. 3단계 T-50 후속 수출 불가, KF-21 공동개발 재검토, K- 방산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몇억 원의 배송비를 아끼려다 수조원짜리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시죠? 한국이 왜 안 됩니다 라고 했는지. 그건 고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도네시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거래에는 복잡한 뒷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당시 KF-21 보라매 사업의 분담금을 수천억 원 밀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면서 비행기 달라는 꼴이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한국 비행기 안 사도 돼. 이탈리아 M-346으로 갈아탈 수 있어. 구매자의 전형적인 BATNA 최선에 대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판매자가 흔들립니다. 고객님, 배송비 저희가 부담할게요. 제발 계약 유지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의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랬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나갔습니다. 원칙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분해 수송 비용 전액 귀국 부담입니다. 미쳤다고요?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읽은 판은 이랬습니다. 하나, 러시아? 2022년 이후 국제 제재로 납품 불가. 수호이도 미그도 부품 수급이 끊겼습니다. 둘, 미국? F-16 훈련기 옵션은 대당 가격이 2배.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셋, 이탈리아 M-346? 기체 성능은 되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미 T-50
체계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놨습니다. 전환 비용만 수천억, 사실상 불가능. 결론 인도네시아에게 진짜 대안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비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주도권은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큰 쪽에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더 간절한가? 그게 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수십억의 소송비를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T-50i는 AM-124 화물기에 실려 중국 영공을 한 뼘도 밟지 않는 우회 경로로 인도네시아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 넘겼네. 수십억 안 날린 거 다행이다.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공급자다. 무기를 사는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능 부족, 가격?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이 나라가 진짜 무기를 보내줄까?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사도 정작 유사시에 부품 공급이 끊기면 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일로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목숨처럼 지킨다. 그러니 우리 무기를 사면 미국발 공급망이 끊길 일은 없다. 이 무형의 자산, 신뢰 자본이 쌓이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2022년 한국과 단숨에 수조원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유럽 NATO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대량 구매한 전례 없는 사건. 왜 폴란드가 독일제, 프랑스제를 놔두고 한국을 택했을까요? 가격? 물론 경쟁력 있었죠.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면서 미국의 규칙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공급자다. NATO 입장에서 이건 보험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FA-50 도입 검토, 페루 KT-1 추가 도입, 동유럽, 중동, 동남아 K- 방산 러브코리주를 잇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수십억의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넓게 보면 K- 방산을 웃돈 주고 사는 명품으로 만든 최고의 마케팅 비용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원칙과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이 옵니다. 눈앞에 수십억을 챙기느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느냐. 대부분은 현금을 택합니다. 당장 숫자가 보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복리로 돌아왔습니다. 원칙은 비용이 아닙니다. 원칙은 복리로 자라는 자산입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이는 그 결정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수조원대 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하늘을 당당히 날아오른 T-50i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 방산의 또 다른 미친 거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